교육공학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와.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에듀테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김은우님입니다. 감사합니다. NHN에듀 김은우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은우님을 보면은 굉장히 미래교육에 되게 맞닿아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래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되게 핫한 미래인재 키워드인 뉴칼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지만 뭔가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모셨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어도 너무 피곤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면 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NHN에듀. 저 같으면 저 같은 직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있으면 정말 항상 감사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약간 그런 DNA가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닐까. 뭐 나중에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에듀테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우님은 에듀테크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에듀테크라는 말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서울대 임철일 교수님이란 분이 교육공학 교수님인데 맞아요. 그분이 쓴 텍스트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교육공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를 교육공학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에듀테크가 교육공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북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임철일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 되게 2차 세계대전에 뭐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당시의 최신 기술이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군대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본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을 교육하고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했던 거에 지금 마블을 만든 스탠리가 그 일을 약간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 자기의 그 만화가 아니죠. 만화 스토리 작가로서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상이라든지 뭐 인쇄 매체 같은 걸 만들면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돌아와서 결국 어찌 보면 컨텐츠 업계 최고가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술과 컨텐츠를 활용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건 다 에듀테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꼭 최신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 최신 IT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반가워하고 맞아요. 혹은 뭐 신기해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거에 기대감을 사실 많이 갖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나 새로운 거에 또 반가워하는 게 있고 제가 요즘 포뮬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과학적으로 네트워크 복잡계 이론으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성과와 성공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성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진짜 내가 뭔가를 했느냐 뭐를 했느냐 라면 그 성과를 성공으로 오해하는데 성공은 그게 아니고 공동체에 얼마나 인정받느냐라는 거죠.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성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인정을 받고 대중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새로운 키워드를 가져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새로운 키워드는 있어야 되지만 본질은 또 찾아야 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에듀테크가 일단 에듀와 테크가 합쳐진 말이고 산업계에서 더 에듀테크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 저도 그런 에듀테크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교육계보다 이제 산업계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에듀테크에 관련된 법안 자체도 산업부 관할에서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있고 그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이제 요즘의 시류에 따라서 에듀테크로 이제 그 이러닝이라는 단어가 교체가 돼서 개정되는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제 표류 중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산업계 쪽에서 이 키워드를 가져가는 게 느껴져서 좀 교육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약간 이러닝을 그냥 바꿔서 말하는 단어로 에듀테크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러닝 발전법에서 이제 계속 이게 지속이 되는 그런 키워드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에듀테크를 정리를 해버리면 너무 에듀테크의 분야가 좁은 거예요. 에듀테크는 그 이상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야라서. 네네. 그래서 조금 그 에듀테크를 좀 넓게 저희는 좀 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주요 기술이나 아니면은 주요 영역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에듀테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핵심 기술이나 이거가 에듀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에듀테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방금 산업부 그 얘기랑 비슷한데 네네. 에듀테크에서 이게 중요해라는 건 사실 기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결국은 산업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 저도 동의하는데 네네. 그 이유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에듀테크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을 위해서 기술을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개발자는 그러니까 기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IT는 개발자나 기술자 위주가 되게 쉽고 또 기술 위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교육에 필요한 거를 해야지 테크적으로 그리고 산업에서 트렌디한 거를 하는 게 꼭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에듀테크의 핵심 트렌드라고 하면 차라리 미래 교육 이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핵심은 그러니까 뭐 자동화가 될 것 같긴 해요. 자동화를 어떻게 뭐 이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그거는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교육이란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과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승전 교육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얘기예요. 사실 교육은 그냥 산업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결과물이고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교육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되게 한국의 학벌이 문제고 줄 세우는 교육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그걸 욕할 거란 말이죠. 그걸 막 좋아하면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학생들이 노는, 특히 남학생들이 노는 최고의 게임은 이제 게임이잖아요. 최고의 놀이는. 네. 게임 중에서도 그냥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던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거든요. 혹시 두 분 아시나요? 롤. 네, 그 정도만 알아요. 네. 롤이라는 게임이 있다.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 게임을 저는 거의 많이 안 했어요. 잠깐 하다 접었는데 그래도 그 구조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롤이라는 게임은 등급이 정확하게 나와요. 수능처럼. 예를 들면 뭐 너는 아이언이야. 너는 브론즈야. 너는 실버야. 너는 골드야. 그리고 그 골드에서도 1, 2, 3, 4, 5는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야. 그렇게 해서 위로 가면 이제 다이아몬드, 다이아. 그리고 뭐 마스터, 챌린저. 이래서 챌린저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챌린저라고 하면 소위 세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게이머를 할 수 있는 소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끊임없이 평가받고 경쟁을 해가지고 등수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저라고 하면은 정말 챌린저만을 위한 뭐 자켓이라는 걸 줘요. 그러면 그걸 입으면 이제 그 학교에선 이면진이 되는 거예요. 핵인싸가 되는 거예요. 핵인싸의 대명사가 되셨어요? 그럼요. 약간 그 자켓을 딱 입으면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만화 요리왕 비룡 아시죠? 네네. 거기 뭐 특급 요리사 자격증 숨기고 딱 하면 헉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 애들 사이에서는 약간 약간 스타 되는 거예요. 게이머급이다 얘는. 그리고 심지어 돈 주고 대신 나 등급 올려줘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같이 해서 나 등급 좀 올려줘. 그렇게 해서 등급 올려주는 걸 소위 대리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소위 우리가 한국 교육의 문제다, 한국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그런 게 싫어서 하는 게임에도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사회의 문제가 드러난 거지 교육에. 맞아요. 사회의 강점이 심지어 교육에 드러난 거지 교육으로 모든 거를 와 하고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같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기술을 대한 태도도 현실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사회랑 되게 비슷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네. 사실 교육에 산재한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 교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교육도 문제가 있지만 그건 교육이 문제가 특별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퍼져서 다른 게 나간 거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가
교육에서 보이는 거가 맞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인성교육의 문제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인성교육이란 거는 온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온 사회가 같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교육이 앞장서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우님이 트렌드를 캐치하실 때 굉장히 해외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는 주로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어디를 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들어서 제일 많이 좋은 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있었다 보니까 이제 5, 6년 동안 운 좋게 그래서 들으면서 이런 거를 요즘 보고 있어요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게 그거 외에는 제가 이제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트위터에서 교육에 대한 거는 아예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아서 피드를 만들어서 그냥 쭉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추천해 드릴 만한 매체나 이런 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에드서지 아실 것 같은데 에드서지라고 그 영어권 매체가 있어요. 그 에듀테크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는 그거가 그나마 이제 하나만 단일하게 추천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한국은 뭐 스타트업 매체들 다 아는 플랫폼이나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 IM스쿨이랑 회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그 정도 사이즈의 회사 많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희 회사 대표는 91년생이었어요. 정말 어렸거든요. 그런 어린 사람이 또 잘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관심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덕분에 좀 더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그래서 에드서지 같은 거 하는 것도 가끔은 하는데 되도록 그런 거보다는 외부에서 가져오려고 많이 해요. 외부에서 가져온 인사이트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트렌드 단술 전달보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도 파시고 뭐 그렇게 아이돌은 뭐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필요한 거고 전 꼭 아이돌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음악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아이돌도 게임판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특성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점과 단점과 문제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필 케이팝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전 국민이 다 관심 있는 무언가가 돼버려서 한국을 상징하는 키워드여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케이팝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교육에 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돌을 일하는 핵심 제품이죠. 그분들 있잖아요. 핵심 프로덕트, 핵심 IP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까지 가르쳐서 그걸 딱 터트려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산업적으로 볼 때 교육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오랫동안 해왔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전통 있는 기획사가 SM과 JYP인데 그 두 분은 정말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있으세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글도 보고 하는 얘기도 보고 하시는 이야기 모든 걸 들으면 그게 모두 옳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교육적인 철학과 마인드가 있어서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SM은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JYP는 엄청나게 강한, 딥한, 센 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판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어울린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케이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는 제가 덕질을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냥 에듀테크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SM에서 홀로그램 가지고 그런 약간 컨텐츠를 만든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 약간 눈이 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엔터비즈에서 이런 거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 가장 빠른 트렌드는 엔터에서 그걸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을 엔터로 사실 시작을 했고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굉장히 사실 저만 해도 그냥 교육의 테크를 결합 이러닝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을 교육에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더라고요. 이거 NHN을 알려야 되는데 SM을 알리게 되네요. 이거 참. 아니면 저희 협업사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맞아요. 플랫폼의 변화로 그런 뭐 IM스쿨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한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특히 동남아권 이런 데 많은 진출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에듀테크를 굉장히 한국에서 K-팝이 전 세계를 이제 확산하듯 에듀테크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IM스쿨도 인도네시아 진출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M의 아이돌은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SM만이 아니죠. 그냥 한국의 K-팝 아이돌은 세계적인 무언가가 되어서 그거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교육적으로도 실제로 이수만 프로듀서님은 사실은 그 시절에 UCLA 컴공 석사를 하셨거든요. 완전히 테크 하신 분이 사실은 맞아요. 완전 네. 기술자 마인드가 있으시고 음악도 기술적인 마인드로 약간 기술적인 장인 느낌을 만드시는 분이어서 에듀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NHN 애들이랑 같이 그 스타 스쿨벨 프로젝트를 네. 한 것도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 네. AI 스피커 컨텐츠거든요. AI 스피커를 통해서 아이린 님이 말을 해주시는 그래서 네. 미래를 계속 보시는 것 같고 새로운 무언가를 맞아요. 던지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찌 보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자꾸 SM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그러게요. 바이블이라고 네, 하나 딱 지금 떠오르는 게 바이블이라고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여운혁 CP님 다들 아시는 무릎팍도사 네. 여운혁 CP님 요즘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것도 CP신데 그분이 직접 바이블이라는 일종의 인강 앱이죠. 뭐 이러닝 앱이에요. 네. 그거를 런칭을 하셨어요. 아직 컨텐츠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는 이병헌님이 맞아요. 연기 수업하고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 연출 얘기하고 뭐 김이나 작사가님이 맞아요. 뭐 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앱으로. 윤호가 춤 가르친다고.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롭고. 사실 네, 얘기하세요. 되게 제가 그 엔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과 결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셀럽이 교육을 시켜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걸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드디어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빅히트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이게. 아쉽다기보다 사실은 결국 사업은 아이디어보다는 실행력이죠. 실행력인데 네. 실행을 하려면 핵심이 무엇이냐인데 그렇죠. 만약 그 핵심이 셀럽이라면 기획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제가 그 성희님을 셀럽으로 이제 키우고 아, 저희가 이 미래교육 아니 인사이트를 현지님이 나를 키우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제가 윤호의 키우는 건 대등한 아니지만 그 셀럽으로. 미래교육 인사이트로 셀럽으로 이렇게 쑥쑥 크시라고. 그러니까 영화는 박찬욱, 네. 뭐 교육공- 에듀테크는 윤성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3대 셀럽이네요. 약간 네, 그쵸. 이병헌, 박찬욱, 윤성애. 네, 그렇게. 과한데? 아니 근데 그 바이블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모델 자체가 마스터 클래스라는 맞습니다. 게 먼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막 고든 램지가 요리 가르치고 맞아요. 그래서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건 저희 회사는 컨텐츠를 만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곳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저희는 그걸 연결해주는 어찌 보면 인프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일환이 사실은 어찌 보면 스타스쿨벨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출판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해서 책 추천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저희가 책을 쓰거나 책에 대한 홍보 컨텐츠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연결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어찌 보면 에듀테크의 인프라인 거죠. 기초산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저희 회사는 막 반짝이기보다는 그런 게 반짝일 수 있도록 전달하고 유통하는 그런 플랫폼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제 레드벨벳 아이린 목소리를 곧 들으실 수 있다는 예, 거. 그럼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예. 아이린이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정말 안 싸우지 않을까요? 아이린님이 하신다면. 네. 아예 좀 돌아옵시다. 네. 네. 아까 사실 그런 좋네요.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테크보다는 진짜 미래 교육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미래 교육에서도 다양한 이제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있죠. 그 어떤 부분에 최근에 제일 관심이 좀 가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기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수학 얘기도 했지만 수학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적분보다 확률 통계 그리고 이산 수학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뭐 코딩 프로그래밍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산 수학이거든요. 결국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선형대수도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고, 뭐 국영수가 중요해요, 뭐 이런 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오히려 기본이 그리고 이제 뭐 책 읽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책 읽는 것도 언제나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맞아요. 요즘은 이제 책을 읽는 게 예전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눈앞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책 읽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뭐 맞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게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예전과 다르거나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저는 협업인 것 같아요. 협업. 협업에 제일 관심이 많고요. 네. 결국은 제가 방금 전에 성과는 혼자 하는 걸 수 있지만 성공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나를 인정해줘야 성공이다.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느낌에서 협업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협업, 그리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게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한국은 사실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해요. 한국은 소위 과거 문화, 과거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공채 문화 이런 게 있어서 약간 나의 실력으로 딱 공정하게 착착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거에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는데 사실은 21세기에 그런 방식으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역량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분야는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 공정하고 측정 가능한 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걱정이 드는 게, 이런 걱정을 저는 해요. 저는 너무 좋지만 미래에 소위 말하는 다크호스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는 점점 협업이 많아지고, 협업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추천 베이스로 모든 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협업이란 건 미국은 공채라는 게 없어요. 서류 전형, 평판 이런. 네, 서류 전형이란 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성적 좋으면 코딩을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도 제가 방금 스치듯 얘기했지만 미국은 선생님을 임용고시를 뽑지 않아요. 자격증을 보는데 자격증 시험은 솔직히 쉽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개 받고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시험으로 누군가를 뽑는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시험을 잘 보면 잘 가르친대? 우리 학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그럼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서양의 문화인 거예요. 그건 사실은 서양의 문화는 공채의 문화나 공정의 문화가 아니에요. 공정이란 개념이 많지 않아요. 거긴 예를 들면 부시나 트럼프는 재벌 아들이어서 그냥 갔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한 7, 80점 맞고 제일 좋은 데 간 거죠. 근데 그거에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거긴 부자들이 가는 곳이잖아. 그리고 부자들이 불쌍하니까 한 10% 정도 가난하고 똑똑하게 뽑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서구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약간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그거를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하고 힘들어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그게 전 협업 그리고 추천 베이스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되게 앞으로 사회에서 그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잘 조화해서, 왜냐하면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잘 융합할 것이냐가 되게 화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일은 다 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보다. 그런 경우일수록 오히려 약간 나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건데, 그런 사회가 와버리면 과연 지금의 한국의 인식 속에서 그게 충돌이 많아질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정시수시 논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훨씬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학 입시는 정말 쉬워질 거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은 적고 맞아요. 대학은 많고. 그렇죠. 서울대가 그 서울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서울대가 의미 없어지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20, 30년 전에 서울대 지금만큼 들어가기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서울대생은 뭐 옛날만큼 공부를 못해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학력으로는. 하지만 들어가기는 지금보다 훨씬 쉬웠던 게 팩트예요. 일단 여학생들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2배 쉬운 거예요, 일단. 평균적으로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평균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를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요. 뭐 더 예를 들면 뭐 상위권은 비슷하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전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학생 성적이 높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얼마나 쉬웠던 것인가. 또 가난하면 못 갔고 그땐. 맞아요. 이거 저거 따지면 뭐 사실 훨씬 쉬웠던 거죠, 예전에 서울대 가기는. 근데 이제는 지금 30즈음일 한 25세, 35 사이 정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고, 입시가. 이제는 점점 폭발적으로 쉬워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교육이 어려워진다는 건 거꾸로 학생이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사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은 이제
중국 유학생을 들어와야지 수지가 맞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네. 예. 지금도 와 있습니다, 사실. 네. 많이 와요. 이제는 금방 맞아요. 그래서 입시가 예전처럼 어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런 협업이나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법한 좋은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저희 멤버들 중에 협력 전문가가 또 계신데 오늘은 맞아요. 안 나오셔서 너무 다음에 저희가 그 키워드를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2019년의 마지막 날에 만났잖아요. 네. 2020년의 계획을 묻고 계획이요? 싶습니다. 저의 계획은 저는 사실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일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네. 집중을 하자 이제는 그런 게 목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도 제가 주도적으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하는 다른 형이 열심히 하고 저는 많이 줄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많이 줄이자 그런 거는. 근데 어떻게 줄이더라도 저는 어쨌건 본업은 에듀테크 이거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동안 벌려놨던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교육이랑 연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스쿨벨은 일부일 뿐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부터는 더 점을 더 찍는 것보다 있는 점들은 있는 거를 더 목표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되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듀테크와 아이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예를 들면 음악파는 사실 이미 저희가 오늘 말했던 모든 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협력이 더 중요해졌고 추천이 중요하고 네, 추천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동화가 돼서 네. 근데 웃긴 게 자동화가 되면 직업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게 자동화가 되니까 음악가가 더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화 예전에는 악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연주를 해서 곡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가상악기로 자동화가 됐고 맞아요. 협업이 중요해졌거든요. 전 세계 작곡가들이 막 합쳐서 하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음악가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홍대에서 맥북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열이면 9은 음악가예요. 그렇죠. 네, 맥북으로 곡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곡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협업은 더 많아졌는데 음악가는 더 늘어났고 직업은 늘어난 거예요. 이제 물론 이 승자 독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건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주제가 되게 우연히 되게 잘 맞는 걸 해서 이런 거와 그러니까 교육, 사회공헌 이런 쪽과 그동안 해왔었던 뭐 음악 쪽 관련된 거를 좀 연결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이미 이제 더 벌리지 말고 있는 거를 최대한 좀 깊게 쌓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저희 네. 2020년에는 저희와도 뭔가 좀 더 이어가는 네네. 제가 뭐 그런 맨날 기회로 네네 맨날 뭘 하기보다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게 포뮬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다크호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책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오. 그러면 30분 1시간 정도 얼마든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마든지 그런 너무 거 불러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진짜 앞으로 더 같이 해나갈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네, 진짜 네, 시간 네. 내주셔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의 컨텐츠를 그렇게 많이 보고 오시진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말들 그리고 저희의 생각들을 너무 다 같은 공감대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학계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은우님은 뭐 산업계에서 계신 분인데 그렇죠. 또 같은 문제 인식을 하고 같은 고민을 나눴다는 게 또 굉장히 또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심지어 아이돌 음악계도 똑같은 고민을 해서 아이돌을 냈다. 네. 약간 위아더 월드로 네, 오늘은 맞아요. 심지어 아이돌 음악계까지 다 한 마음 한 뜻대로 했다는 게 오늘 의의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사실 뭐 준비했던 거는 뭐 전 세계 에듀테크의 트렌드, 뭐 현황, 뭐 우리나라 뭐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현황 이런 것들도 뭐 얘기할 거리도 너무 많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오늘은 이것으로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후기 부탁드립니다.